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의 공수처럼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파이코인이 오늘 아침 충격적인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시세는 0.4달러까지 급락했고, 이는 하루 기준으로 거의 40%에 가까운 하락폭이었죠. 차트를 본 순간 그건 더 이상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폭탄이 터진 전쟁터를 연상케 했습니다. 놀란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세가 무너진 지 1시간쯤 지나서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딱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니구나. 이건 누군가가 설계한 움직임이라는 거요. 커뮤니티와 SNS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는 파이코인 끝났다라고 했고, 누군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다며 검색창을 미친 듯이 들여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의 시작은 어디였고, 진짜 설계자는 누구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혹시 슈퍼고래가 물량을 던진 거 아냐? 저도 똑같이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0.4달러까지 떨어진 낙폭은 웬만한 개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슈퍼고래 지갑 말이죠. 지금도 그 지갑엔 약 2억 8천만 개 이상의 파이코인이 들어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자산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아침 9시 10분 정각, 시세가 붕괴되기 14시간 전에 그 슈퍼고래 형님은 무려 244만 개 넘는 파이코인을 추가 매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죠? 이번 사태의 중심에 고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공포가 시작되기 전 조용히 매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흐름을 만든 걸까요? 정확히 오늘 아침 9시 10분 정각, 차트에 거대한 음봉이 찍히면서 2천만 개의 규모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단 5분 만에 터진 이 매도 폭탄. 이건 단순한 실수나 패닉셀이 아니라 계산된 공격에 가까웠습니다. 의심되는 건 롱 포지션 청산입니다. 오르기만을 기대하며 포지션을 잡고 있던 사람들을 한 번에 끌어내리기 위해 만든 움직임이죠. 대량 매도, 강제 청산, 공포 확대, 추가 매도 유도. 전형적인 롱 스퀴즈 시나리오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타이밍이 파이투데이와 파이도메인 생태계 런칭을 앞둔 시점에 맞춰졌다는 점.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력은 상승 전 반드시 손바뀜을 유도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상승 구간에서 매도 압력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거든요. 오늘 그 정리가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그 2천만 개의 파이코인은 결국 다시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왜 이런 움직임을 설계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흐름을 설계한 주체가 누구든 그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올릴 때가 아니라 털어낼 때다. 왜냐고요? 우리에겐 곧 두 개의 상징적인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하나는 파이투데이,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도메인 생태계 런칭입니다. 두 이벤트 모두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파이코인이 채굴을 넘어 실제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로 확장되는 신호입니다. 이건 시장의 방향성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전환점이죠.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세력은 항상 준비합니다. 시장을 가볍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기대감이 현실로 전환될 때 그 힘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죠. 오늘 같은 하락은 그 준비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가격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시장을 리셋하고 매물 구조를 재정비한 것입니다. 기술적 흐름도 확인해 볼까요? 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찍은 0.4달러는 이전에 형성된 최저점과 정확히 동일한 지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저점이 아니라 쌍바닥 구조, 다시 말해 상승의 출발점으로 쓰이는 고전적인 기술적 패턴이죠. 세력은 이 지점을 의도적으로 찍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셈입니다. 시세는 무너졌지만 그 속엔 또렷한 구조가 남았습니다. 그 구조 속엔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는 시그널이 숨겨져 있죠. 지금은 이 구조의 방향성을 더 세밀하게 해석해야 할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낙폭 너머 그 아래 깔린 의도가 무엇인지를요. 오늘 같은 장은 누구에게나 불안과 혼란을 안겨줍니다. 차트는 붉게 물들고 커뮤니티는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하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하지만 그렇게 단정짓기엔 너무나 많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처럼 시세가 붕괴될 땐 사람들의 심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자산을 놓고
그 자산이 이제 가치 없다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 그 물량은 조용히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갑니다. 시장은 그렇게 공포를 먹고 자라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그 구조 속에선 공포를 느낀 사람은 항상 던지게 되고 공포를 만든 사람은 항상 매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 0.4달러는 무너진 숫자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구조를 완성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면 기술적 쌍바닥 같은 자리를 찍을 이유도 없었겠죠. 하지만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건 다음 스텝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얼마나 떨어졌는가가 아니라 왜 하필 지금 이 지점까지였는가입니다. 우리는 이 시장에서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의도를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세력은 왜 이 타이밍에 그림을 그린 걸까? 6월 중순이라는 시점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곧 다가올 파이 투데이, 그리고 파이 도메인 생태계 런칭. 이 두 가지 이벤트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파이코인이 현실 기반의 경제 구조에 진입하는 첫 시도입니다.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을 정리하는 건 전형적인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더 올라가기 전에 매물 정리를 끝내고 공포 속에서 손바뀜을 유도한 뒤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기반은 오늘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자면 이번 0.4달러는 이전의 저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자리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쌍바닥 구조죠.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크고 심리적으로도 여기서 멈췄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세력이 다시 반등을 시도한다면 그건 그저 숫자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벤트와 함께 연결된 서사 구조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흐름이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안에 들어설 것이냐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그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장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그 아래에서 흐르고 있는 진짜 메시지를 읽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수많은 이들이 포기했을 겁니다. 파이코인에 대한 기대를 접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조용히 손절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흐름을 해석하려는 시선을 가지고 있고 이 시장이 끝이 아니라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과정임을 감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0.4달러라는 숫자, 그건 단순한 바닥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는 쌍바닥 구조를 완성했고 세력의 손바뀜 이후 가격 정비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명확한 힌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장은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만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반등은 언제나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조용히 시작되죠. 지금은 단기적인 기대감에 휘둘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이밍을 준비해야 할 순간입니다. 공포 속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흐름 속에서 방향을 놓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다음 상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흐름을 함께 해온 당신입니다.